안녕하세요.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이 그리스 지역에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는요, 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을 합친 작은 규모의 도시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주변에 산이 많대요. 이 그리스 지역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앞에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큰 규모의 통일 국가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작은 평야 지역에 촌락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요. 이 촌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거나 아니면 방어가 필요한 곳에 요새를 쌓아가지고 폴리스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는요. 수백 개의 폴리스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대표적인 폴리스입니다. 근데 이 폴리스도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이 이 도시 안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의 폴리스 도시 국가들은요. 서로 같은 언어를 썼대요. 그리고 같은 신을 믿었대요. 그리고 4년마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대요. 이 체육대회를 올림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신을 믿고 올림픽도 같이 하고 바로 이 사람들 간에 같은 동족이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폴리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도시 국가가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요.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민주정치입니다. 그럼 아테네는 어떤 식으로 민주정치를 했을까? 먼저 아테네는요. 처음에 정치는 왕이 중심으로 하는 왕정체계를 가지게 되고요. 이 처음에 왕정이었지만 점차 귀족들 중심의 귀족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차 이 아테네 지역은요. 주변에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 무역을 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이제는 나도 정치에 참여할래 라고 하면서 정치 참여의 요구를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민주정치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발달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원전 6세기 솔론 시대 때는요. 평민들의 이 정치를 참여하는 기준을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클레이스테네스 시대 때는요.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훨씬 더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정치 참여를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참주라고 불렀대요. 참주.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비합리적인 방법의 정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참주가 될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게 했는데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6,000개 이상의 이름이 적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10년 동안 추방시켰대요. 그래서 이를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이 적히면 추방한다. 이를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요. 민주정치의 꽃 전성기 시대는요.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페리클레스 시대 때는요.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을 했거든요. 이때 민회가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평민들이 주체가 되는 회의를 우리는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이 민회가 직접 법을 만들 수 있었대요. 입법권. 자, 그리고 국가 정책을 시민들이
이 민회에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러면서 직접 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접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긴 했는데요. 여기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민주정치의 이 참정권이요, 여성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에게는요 그 참정권을 주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갖는 한계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에게는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스파르타로 가겠습니다. 이 스파르타는요 아테네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테네는 민주적이고 뭔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반면에 스파르타는요 귀족과 국왕과 소수의 귀족이 정치에 담당하고요. 국가의 중대사는 민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체계는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파르타 지역은요 특히 남성 시민은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7살 때쯤부터 집단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군사 교육을 실시하고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았고요. 이러면서 스파르타의 군인들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르타와 아테네는요 결국 이 과정에서 쇠퇴하게 되는데요. 스파르타가 어떤 과정으로 쇠퇴하게 되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때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폴리스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했던 이 페르시아를 침략합니다. 자, 이때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아테네인데요. 이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다시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주도에 맺은 동맹을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델로스 동맹이 이 폴리스를 좀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파르타가 다시 주도로 만든 동맹이 있는데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이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이 서로 역시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일으켰을까요? 바로 이 전쟁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바로 스파르타가 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리고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그리스 세계가 혼란해졌습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기원전 4세기경에 그 윗지방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이 폴리스와 이 스파르타를 정복하면서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의 확인 문제는요.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게 했던 추방했던 제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